자, 마지막 발표는 ESG 경영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영석 SK실트론 ESG 추진 실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영석 부사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구미에서 올라왔는데 그 구미는 저 벚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정말 봄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이 서울 여의도에 오니까 좀 쌀쌀하네요. 이 회의실만 그런 건지. 그 제가 왜 구미에서 올라왔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일단 아마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회사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패턴 웨이퍼라 그러는데 이 패턴 웨이퍼의 기초 소재가 되는 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결정 구조의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일정 온도로 고온으로 녹여서 이제 멜팅 시킨 다음에 큰 인곳으로 만들어서 이걸 잘라내서 깨끗하게 클리닝 한 다음에 이제 칩메이커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해외 고객에는 TSMC, 뭐 인텔, 뭐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들어보셨던 모든 반도체 회사에는 그 실트론의 웨이퍼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 SiC 웨이퍼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EV,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 이제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 EV 쪽에 또 그 EV용 반도체를 만드는 SiC 웨이퍼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저희가 미국 듀폰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SiC 웨이퍼하고 SiC 웨이퍼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장을 4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3개, 미국에 하나. 이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ESG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왜 저희가 ESG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ESG 추진실까지 만들어서 기업이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가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지금 앞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왼편에 있는 것처럼 재무적 관점의 경영 전략만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SK에서 얘기할 때는 EV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코노믹 밸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자공시 다트를 통해서 보셨던 기업 보고서에 다 공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고 얼마나 영업이익을 벌고 있는지 회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비재무적 관점의 경영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이 비재무 성과를 어떻게 만들고는 있는지 아까 이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이 정보 공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되고 ESG 가치, 그러니까 저희 SK 응원으로는 이제 또 소셜 밸류라고 하는데 이 가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그 ESG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규제입니다. 1992년도에 기후변화협약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토 정서, 최근에 파리기후 협정까지 사실 한 30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 산업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만 해도 트럼프 때는 파리기후 협정 탈퇴하면서 오히려 그 석유 채굴하는 업체 장려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탄소를 넘어서 탈탄소를 얘기하고 있고 2050년까지 넷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EU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법안을 준비 중이에요. 무슨 법안이냐면 탄소 국경 조정, 이른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기업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저희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EU, 미국, 중국 대상으로 한국 기업이 지불해야 될 탄소 국경세가 약 1조 8천억입니다. 그 돈을 지불하면서 저희가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규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의 변화입니다. 이 제가 파이낸셜 소사이어티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엑선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석유 채굴 정제 업체인데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 9월에 다우지수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그 주주들이 그 직전까지도 니네들 이 서울 그 석유 채굴 정제하는 거 비중 줄이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죠. 엑선모빌이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말 안 들면은 우리가 지분을 내다 팔겠어. 그래서 한 80에서 100불 가던 그 주가가 한 30불로 떨어졌고요. 실제로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사실 엑선모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모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앞서 또 블랙록 얘기하셨는데 레리 핑크 회장은 매년 16회원 통해 가지고 이런 ESG,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기업이 아니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우리 MPS도 22년까지 전체 기금운용 자산의 50%를 ESG에 투자하겠다. 실제로 한국 기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한전이 그 네덜란드 연기금이라고 APC가 있는데 거기가 지분을 팔았어요. 790억치를. 근데 제가 그 박유경 이사를 만났는데 박유경 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전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만나려고, 한전 담당자를 만나려고 여러 차례 메일을 보내고 서한을 보내고 그랬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본사 얘기하고 지분 정리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APC만이 아니고 다른 아마 투자자들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이해관계자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사실 그 경쟁기업 입장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아리백에 연관지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생태계 변화인데 사실 저희가 생태계 변화하면 자주 등장하는 게 북극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그 S그룹 본사인데 거기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1% 미만이기 때문에 그걸 올려달라. 모범을 보여주면 아마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서 했는데 저희가 이런 그 사회적인 요구, 보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이제 이번에 맡은 세션이 이제 기업의 대응 전략인데 아까 저기
그 정재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 지금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내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ESG 과제를 만들어서 꾸준히 실행하는 거, 이건데 요게 지금 이제 저희 실트론에서 만든 SV 추진 체계, 그러니까 ESG 추진 체계입니다. 그 ESG 별로 저희가 그 각각 해야 될 일들을 그 정리를 한 거고요. 이런 스킴이 실트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SK그룹 전 멤버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별 특성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아리백과 이 카본 트러스트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리백을 다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가 왜 아리백,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카본 스터트 왜 이걸 했을까요? 저희가 주목한 거는 사실 글로벌 이니셔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 기업의 요구도 높아질 거고, 아마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MSCI, TCFD 이런 기관으로부터 훨씬 더 큰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리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뭐 화면에서도 조금 설명드렸지만 여기 SK가 실트론을 포함해서 8개사가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저희가 선언을 하고 한 달 사이에 아리백 가입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아리백 홈페이지와 저희 멤버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거는 아리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요거를 올해 안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리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무슨 정부 주도도 아니고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아리백에서 좀 주목하실 것은 자발적인 이 민간 기업으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조건이 있죠. 밑에 보시면은 뭐 포춘 1000 아니면은 뭐 의미 있는 금액 0.1 테라와트. 0.1 테라와트가 잘 그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와트시, 그러니까 테라와트가 10의 12승 한 1조 와트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리백은 지금 그 국외하고 글로벌리하고 국내하고 조금 다른데, 국내 아리백 제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 그다음에 자가발전, 지분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리백은 딱 2가지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느냐, 에너지를 사느냐인데, 현재 국내에는 요 한 가지 정책밖에 없거든요. 녹색 프리미엄제.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한 24기가와트 정도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50년까지 100%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리백이 2050년까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만들겠다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203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더 빨리, 제가 현재 20년 기준,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이걸 제로로 보고 올해 저희가 목표하는 게 넷제로가 한 약 44% 정도 준비를 할 거고요. 30년까지 100% 만드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을 만들어서 이 중립을,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배출량 제로랑은 좀 다르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카본 트러스트인데 저기 뒤에서 잠깐만, 저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요? 빨리 끝내달라는 말씀인가요? 저 두 번째로 카본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 트러스트 역시 저희가 주목한 거는 저거였어요.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경쟁국 기업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서 승산이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아까 웨이퍼 업체, 그 웨이퍼를 소개를 드릴 때 제가 몇 개 업체인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 업체가 따라오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일본에 2개, 독일에 하나, 대만에 하나, 한국에 하나입니다.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유일의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인데 그 웨이퍼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를 만들었어요. 인증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카본 트러스트가 저희가 받아오는 원부 재료, 원부 자재로부터 칩메이커 쪽에 공급하는 웨이퍼 제조 공정까지 전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걸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걸 최초로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받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선례가 없잖아요. 벤치마킹 할 기업도 없고 레퍼런스 살만한 참고 자료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기업, 대만 기업, 독일 기업 다 저희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점의 효과,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빨리 해야 된다. 늦게 들어갈수록 불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노린 거는 하나는 저희가 카본 트러스트를 그 인증을 받아서 칩메이커 쪽에 혹은 BP 쪽에 가는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한 거는 아마가 아니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가 다 받을 겁니다. 카본 트러스트 받아야 되고요. 칩메이커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모든 웨이퍼 업체, 모든 세미컨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받게 되면은 아마 탄소를 또 배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먼저 받은 거예요. 아마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뒷장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카본 트러스트를 받고 했는지 고객사한테 보낸 거거든요. 저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ESG 추진실장과 품질 보증 본부장 두 사람의 명의로 고객사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고 이 카본 트러스트를 받은 웨이퍼를 쓰는 게 친환경 저탄소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한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웨이퍼가 굉장히 민감한 그 정밀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평탄도, 오염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쪽에다가는 붙이지 못하고 바깥쪽에 이제 요거 그 웨이퍼를 포장하는 박스인데 이건 하이박스라고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박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서 지금 고객사한테 이제 다 좀 컨펌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달부터는 여기에 다 찍혀서 전 세계 이제 칩메이커 쪽에 수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는 제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받은 거는 이 R200과 카본 트러스트인데 저희는 실트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 분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환경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 분야에서 기후, 토양물 3대 중점 분야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이니셔티브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도 직접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걸 추가한 이유는 그 여기를 잘 보시면 처음에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EU에서 0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는 1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10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밑에를 한번 보게요. EU 그린딜 선언한 이후에 6개월 만에 한국에서 현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발표했죠. 이 ESG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EU나 미국에서 발표하는 정책이 바로 우리한테 올 거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EU, 미국 이제 따로 없을 겁니다. 중국도 지금 뭐 10년은 되었지만 2060년까지 넷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건 발표하는 정책이 기업한테는 특히나 저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점점 더 급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넣었고요. 사실 뒤쪽에 생물 다양성 변화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만 표시한 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요쯤 아닐까요? 요쯤? 이게 지금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2년째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클라이밋 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R200 카본 트러스트 주목하고 있는 거고 이 기업이 이제 혼자만 이제 돈만 벌어서는 이제 안 되잖아요. 국영수만 잘하는 시대는 완전히 갔다. 국영수 외에 다른 과목들을 더 잘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건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ESG는 빨리 해야 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찬반의 논란도 아직도 있고 뭐 그런 뭐 기업들은 여전히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이런 데들도 있는데 저는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빨리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트론 사례 말씀드렸고요. 뭐 작아나마 뭐 기업 대응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